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이트백곤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날이죠. 아우디에서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바로 큐포 이트론 시승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품격 있는 설명을 도와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아우디 고중기 대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차 어떤 차입니까? 이 이트론 큐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지난주 목요일날 네. 최초로 업로드가 됐었죠. 네. 그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핫하다. 전기차로서 핫한 차다. 오늘 이 시승기 영상을 찍으면서 네. 디자인, 옵션, 실제 주행감, 이 차가 왜 프리미엄 전기차인지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금 혜택 관련해서도 다른 너무 영상에서 중요하죠. 할 수 없는 정보들, 꿀팁들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얘기하건데 오늘 이런 정보는 어느 채널에서도 보지 못한 정말로 심도 있는 가치 있는 정보만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시승해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고요. 드론뿐만 아니라 전기차 SUV 구매 고려하신 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우와, HUD 이거구나. 순정 대비 한번 네.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켜볼게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양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글맵 기반으로 돼 있고 무선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만 더 빨고 와야지. 주어를 꼭 붙여주시면. 근데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충전 정보가 밑에 바로 45%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이게 좋다, 보기가. 그렇죠, 맞아요. 직관적이죠. 요거 지금 25%, 50%, 75% 이건 뭐예요? 그 수치를 게이지화 시킨 거예요. 수치를 게이지화 시킨 거예요? 네네네. 예를 네.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회생제동 가능치를 100%를 끌어올렸다. 아, 하게 되면 지 눈금이 아. 100%까지 올라가고, 네, 50% 회생제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게이지가 왔다 갔다 조절이 되는 거죠. 지금 회생제동은 페르 시프트로 조절하시는 건데요. 네. 이거를 조절하시게 될 경우에 네. P 지금 보이시죠? 네. 오프. 네. 그 바로 오른쪽에 배터리가 표시가 돼요. 네. 거기에 회생제동 가능치에 따라서 눈금이 네, 바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기어 노브 보게 되면 여기에 드라이브 이외에 B. B가 뭐예요? 네, B 모드라고 해서 회생제동 모드입니다. 이게 회생제동 모드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그런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이런 정보는 제가 혼자 시승하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 게이지로 바뀌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탑승하시자마자 네. MMI가 켜지고 공조기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발을 밟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죠. 좋네요. 되게 스무스하네. 우와, 많이 꺾이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봤어요, 방금? 아니, 이게 말이 돼? 방금 돌아가는 거 봤어요? 사람으로 치면 잠깐만. 뼈가 꺾이는, 부러지는 느낌. 거짓말 안 하고 물통 이렇게 돌리는 느낌 든다니까요, 지금? 아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냐고. 거의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네. 느낌이죠. 제가 아는 차의 범위보다 한 50% 더 많이 돌아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핸들이 반밖에 더 돌아가. 그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아니, 잠깐, 유턴을, 차선을 변경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1차선에서 1차선, 이렇게. 말이 안 돼. 이게 그쵸. 확실히 설명을 듣는 거하고 네. 내가 시승해보는 거랑 네. 너무 차이가 맞아요. 심하네. 실제로 주행해보셔야 돼요. 진짜, 와, 미쳤다, 이거. 그죠? 이야. 네. 말씀하신 앞에 HUD 화살표 있잖아요. 네. 엄청나구나. 네, 그죠. 네. 거리가 근접할수록 그 화살표도 가까이 와요. 그러네요. 몸 쪽으로. 그리고 차선 변경, 그러니까 이탈했을 때 네. 빨간 색깔로 오. 선 뜨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어 노브도 위아래로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죠. 편하네요. 저는 옛날에 사실 아우디 네. 이트론 몰랐을 때 마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에서 아우디 이트론 자주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이 디자인이 너무 좀 이쁘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그렇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네. 그래서 전기차와도 잘 어울리고요. 네. 뭐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아쉽지 않죠? 네, 진짜 차 잘 나왔다. 네, 이건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다.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데요. 보조금 없어도 네. 사실 살만한 차라고 네.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네, 아우디는 전기차 쪽 더 잘 되겠다. 저는 그게 보여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또 맞아요. 보이고. 25년부터는 이제 100% 전동화로 다 전기차 쪽 플랫폼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비교해서 해보게 되면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금전적인
좀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요? 현재 지금 완속으로 충전을 할 경우에 네. 킬로와트시당 네. 20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82킬로와트시가 들어가요. 배터리 네. 용량이. 네. 그럴 경우에 한 번 완충을 하게 되면 100km를 달렸을 때 대략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4,000원 정도. 정말 이건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를 네네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1년 주행을 약 10,000km를 했을 때를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유지비가 1년 유지비가요. 근데 제가 지금 A5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휘발유를 타고 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약 1,700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차이가 해봤을 많이 때 나네요. 네, 18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산기를 뜯으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유지비 감안하게 되면 번거로움 조금 감소할 만하다.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차가 진짜 조용하고 편안하다. 네, 컴포트하죠. 네. 미래지향적인 거 좋아하면서도 이 거울이 속 편하긴 하네요. 다른 차량 대비로 네. 사이드미러가 월등히 큽니다. 진짜 넓어요. 그럼 진짜 제가 큰데 네. 이만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잘 보여요. 네, 맞아요. 일단 여기 시야감이 너무 좋다. 키 크신 분들이 타셔도 전혀 여기 안 거슬려요. 네. SUV 이거니와 전기차가 배터리가 아래 깔려져 있다 보니까 네.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오버행도 짧다 보니까 시야각이 확실히 좀 트여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HUD에도 지금 반영돼서 떠 있죠. 예, 떠 있어요. 근데 글자까지 이렇게 어디 가라고 떠 있는 건 아니고 방향만 몇 미터에서 꺾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살표로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큰 정보는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행감은 그냥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엄청 가볍지도 또 엄청 무겁지도 않아요. 지금 레인 이탈 방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켜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핸들이 좀 더 무거운 느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경고를 해주는 거지 핸들 안쪽으로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압력을 발생시키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차선을 이탈을 할 경우에.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탈 방지 기능을 끄게 되면 바로 좀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 이탈 방지는 안쪽에 여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네, 끌 수 여기서 있었잖아요. 운전자 지원 네. 시스템에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요거를 끄시면 화면에도 켜가지고. 없어지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핸들도 좀 더 가벼워집니다. 근데 그게 있네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쓰니까 내비게이션 정보가 여기 연동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순정 내비를 계속 제가 켰던 이유가 그러네요. 네, 증강현실이 뜨지 않아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차가 첫인상이 진짜 중요한 게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 차 그냥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격 안 보고. 근데 가격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 시승해보니까 다 좋아요. 흑자감, 뭐 핸들 조향감, 뭐 이런 서스펜션 밸런스라든지 뭐 시야감, 브레이크 반응성 다 좋습니다. 진짜. 네. 부수적으로 헤드라이트 조명 디자인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르르 끄는 효과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워낙 광원이 밝기 때문에 시인성도 또 맞아요. 야간에 운전하시기도 편하고 하이빔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또 감성적인 측면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또 도어 엔트리 라이트 네. 그리고 또 저희 한번 전시차에서 다뤘었잖아요. 사이드 미러 프로젝트 그런 감성적인 측면도 맞아. 또 만족스럽게 프리미엄 맞아. 브랜드라는 걸 잘 맞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차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보시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더라도 이 금액대로 충분히 나는 이 프리미엄 전기차를 누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뻐요, 안에가 일단. 예. 그리고 아까 그 영상 한번 외관 찍으면서 네. 저도 이제 멀찍이에서 처음 봤거든요. 네. 밖에 또 공도에 서 있는 건 저도 또 처음 경험해보니까. 햇빛으로 이렇게 채광 들어오는 네, 거예요. 광원이 비추면서 캐릭터 라인도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 명암이 워낙 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입체적으로 더 차량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 멀리서 이 차를 봤을 때 야 정말 세련되고 멋진 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생각들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지 않을까. 제가 그렇죠. 댓글로 한번 남겼지만요. 그리고 회생제동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건전지 네, 마이너스 제가 빠지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려요. 여기에 지금 다 풀린 거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확, 브레이크가 그쵸. 네, 딱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몇 와트까지 충전될 수 있죠? 급속으로 충전할 때 네. 135 그리고 완속으로 충전할 때는 12. 회생제동 걸어주니까 네. 되게 편하네. 브레이크를 서포트 해주는 느낌이라서.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제 감지를 한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처럼 역토크를 걸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태원에서 시승 행사를 할 때 네. 거기가 네네. 좀 이렇게 고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갈 때 고객이 시승을 할 때 이게 알아서 이렇게 좀 멈추네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역토크가 실제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구나 알아서 그런 것도 반자율처럼. 있었네. 근데 확실히 회생제동 다 푸니까 너무 편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족쇄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보조석에 앉았을 때도 네. 홀랑거림이 확실히 덜해요. 아, 그러네요. 여기도 근데 없으니까. 제가 확실하네. 느끼기에는 네. 다이나믹하고 승차감하고 막 큰 차이가 엄청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아 진짜 서스펜션 너무 좋네. 아우디 서스펜션 세팅은 네. 아 정말 넘사벽인 진짜 것 같아요. 너무 컴포트하게 싹 넘어간다. 네. 이트론 5 같은 경우에는 네.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게 느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하고 넘치는. 네, 네, 네. 그냥 멀티링크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SUV Q7이랑 X5랑 비교를 했더라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의 댐퍼 길이가 압도적으로 더 길대요. 아 그래요? 아우디 그래서 게. 쿠션감이 더 좋구나. 예. 오. 그만큼 야.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 봐요. 그게. 방금도 제가 과하게 넣었는데 했는데도 되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오. 송글씨? 떴습니다. 이렇게. 오오오오. 오, 왜요? 저 지금 사실 네.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저 차를 처음 운전해봐요. 이 아, 그래요? 큐퍼는. 아, 그래요? 근데 방금 HUD에서 나는 무슨 어디 증강현실 VR 처음 체험했을 때 딱 그 느낌으로. 오, 저 깜짝, 오, 화살표가 저한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오, 바뀌어요. 그 오. 화살표가 저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근데 여기 아. 공간이 미쳤어요. 여기 이거 봐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승한 고객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여기다가 수족관 이렇게 세워놔도 되겠다고. 진짜로. 플로팅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맞아요. 너무 좋고. 지난번에 저희 네. 전시차 네. 설명해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네. 안내해드렸었는데 이것도 프로보다는 호가 많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네. 호예요. 예. 여기 공간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 센스 있는 게 또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 무선 충전 패드 맞아요. 쓸 수 있는 게. 네. 와,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암레스트가 연장이 되거든요. 앞뒤로. 그래서 네 고객님 중에 팔이 네. 굉장히 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암레스트를 오.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팔걸이 이런 식으로 걸치한 오. 상태에서 조작할 수 있게끔. 예, 장거리 야. 운전하실 때 이렇게 하다가 야. 뭐 기어노브 한번 이렇게 아래 위로 예. 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면. 손이 막 번거롭게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죠. 거치한 상태로 웬만한 조작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심지어는 물도 여기서 바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실 수 있고. 요거 예. 진짜 센스다. 이거는 솔직히 다른 회사에서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네, 컵홀더를 보통 밑에 놓잖아요. 예, 근데 그쵸. 여기다 놓는데 너무 편한데요, 이게? 맞아. 진짜? 이 디자이너가 저희 국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 예,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디자이너분이.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을 너무 한 거죠. 잘하는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색상 있잖아요. 네. 블랙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 시트도 있고 브라운 시트도 있어요. 네네.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헤드 라이닝이 블랙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베이지와 블랙이 베이지 헤드 라이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깔맞춤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되게 예쁘겠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이 그냥 제일 깔끔하고 무난한 것 같아서 무난하고, 그죠. 좋아요. 한 번쯤은 밝은 컬러 도전도 해보고 싶지만 음. 어쨌든 가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컬러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베이지 시트랑 네. 그다음에 브라운 시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화이트 한 가지 조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리고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색깔이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바로 핵심적인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자, 스포트백이 있고 SUV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라면 무조건 스포트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디자인적으로 스포트백이 솔직히 누가 봐도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스포트백을 가서 디자인 멋도 살리면서 감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거 타봤을 때도 네. 전혀 뭐 머리 부분이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 거슬렸기 때문에 네네. 뭐 조금 더 공간성에 대한 중시를 두시는 분이라면 물론 SUV를 가셔야겠지만 스포트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서울시 보조금 혜택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현재 지금 큐포 같은 경우에는 총 371만 원이 들어가요. 오. 국고 보조금 289만 원이 들어가고요. 오. 그 다음에 서울 지자체에서 주는 게 네. 82만 원이에요. 오. 총 371만 원. 네. 그러니까 스포트백 프리미엄, 네. 그 다음에 일반형 SUV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 금액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이 선호되시는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왜 SUV는 보조금 못 받고 예, 예. 스포트백은 받는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부에서 인증을 측정을 할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도에서 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정말 풀로 틀고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배터리 효율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쉽게 70%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측정치가 발생이 된 거죠. SUV가요? 예, 일반 SUV가요. 그런데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비교적 그래도 뒤가 쿠페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좁잖아요. 그래서 안에
안에 머금고 있는 공기량이 비교적 더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70%에 조금 더 미쳤던 거고 아. 일반 SUV는 좀 덜 미쳤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의 공조기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이 좋고 우수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공교롭게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좀 유감스럽고요. 그쵸, 제가 그쵸. 보기에는요. 처음엔 저도 이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스포트백은 받고 일반 잘 못 SUV는 받지? 못 받을까? 네. 이게 말이 되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아 그만큼 또 아우디의 공조기 시스템까지 히터 시스템이 그만큼 좋더라. 네, 좋다. 타협은 없다. 우린 풀로 튼다. 너네들 보조금 그래 됐다. 안 받아도 된다.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가 일반 SUV 같은 경우에는 368km 주행 가는 거리거든요. 네. 거기서 겨울철에는 254가 찍힌 거죠. 그래서 70%가 조금 못 미친 퍼센티지로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네. 서울 기준 말고 또 다른 곳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게 82만 원이고요. 네. 기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제가 사이트 링크를 한번 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longrange.gg 롱레인지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이쪽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네, 현재 얼마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해당 지자체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퍼센트와 대수, 개인과 법인 이런 것들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거 완전 꿀팁. 그리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네, 이 사이트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일련의 양식 서류가 있어요. 네,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작성해 주셔서 이제 해당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영업사원한테 주시면 보조금 신청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원 신청서와 더불어서 거주하시는 요 그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차종 계약서 네, 이렇게 해서 첨부하시게 되면 보조금 접수가 완료되고 이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면 이제 2일에서 5일 안에 문자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대박. 완전 꿀팁이다. 그렇죠. 신청이 네. 완료가 되면 유효기간은 2달에서 3달까지 유효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 안에 보조금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보조금 이 지원을 받으실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기차로 보조금 혜택을 받으신 지 2년 이내면 안 됩니다.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을 지금 신청을 하셨으면 그 지원을 취소를 캔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해당 차종으로 지원을 새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또 조건이 있구나.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사실. 않아요. 예. 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네. 서울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셨어요. 네. 내가 5년 후에 이 차량을 매각을 한다. 네. 그랬을 때 해당 동일한 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넘겨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매각을 하게 된다, 넘기게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환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나 그렇게 지역별로 팔아야 되는 건 또 처음 듣네. 예, 이건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절차도 좀 까다롭고 비교적. 네, 그리고 추후에 매각하실 때도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렇게 존재가. 진짜 이렇게 꿀팁이다, 꿀팁. 네. 진짜 사실 이런 정보는 다른 리뷰 채널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듣지 못했는데 오직 고니TV에서 오직 고니TV에서. 네. 좋아요. 그리고 또 브레이크에 대해서 뭐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이 Q4 같은 경우에는 네.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과거에 사용했던 네. 그 브레이크 방식인데 네. 제동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상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역토크로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브레이크 시스템에 저는 뭐 제동력이 아쉽거나 네.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독일 현지의 유력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Q4의 드럼 브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반수 이상이 드럼 브레이크 괜찮다, 이상 없다, 문제 없다, 괜찮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구성도 좋고 정비성도 좋아요. 뭐 일반적인 캘리퍼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자주 교체하실 필요도 없고요. 관리하시기도 편할 뿐더러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행 가는 거리인데, 네네. 주행 가는 거리가 어쨌든 이제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0km가 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측정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네. 지금 한 380km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일전에 제가 이트론 5 네. 요거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번 언급을 정확하게 드렸었을 거예요. 네.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도 네. 저희 차량은 회생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 양이 30%타 브랜드 전기차 대비로 회생제동의 가능치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찍힌 주행 가능 거리보다 유럽 기준이 조금 네. 더 정확하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비 같은 경우에도 재원으로 찍혀있기로는 일반 SUV가 4.3이고요.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 4.1인데 실제로 네. 운행을 해보시면 네. 7까지 찍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82kW시거든요. 네. 배터리 용량이요. 네네. 환산을 했을 때 570 조금 넘는 주행 가능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가을철에 이제 공조기를 틀지 않고 정속 주행으로 전비 주행을 했을 때 결과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보면은 234km 지금 찍혀 있고요. 배터리 잔량이 한 50%도 안 남았는데 네.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는 곱하기 2만 해봐도 벌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례로 겨울철에 주행 거리를 네. 측정을 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아 맞아요. 그 저 안 그래도 그 댓글에 그 질문 있더라고요. 네. 겨울철 주행거리도 궁금하다고. 그래서 네네. 얼만큼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줄어들까. 겨울에 히터를 사실 풀로 틀지는 않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대부분.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틀고 가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풀로 틀고 그 다음에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4 주행 거리가 찍혀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실제로 국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네.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150km가 더 찍혀 있으니까 254에서 150 정도를 더하게 되면 약 400 정도가 찍힙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출고 시점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스포트백이 조금 더 먼저 이렇게 많이 좀 팔리고 있어가지고 늦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보조금 혜택이 있다 보니까 계약 대수가 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 저속 주행이나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조용해요. 무엇보다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고속도로 같이 시끄러운데 지금 다니고 있어도 그렇죠.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좋다 이런 거. 이중 접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네. 이 정도의 차음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조작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가 좀 더 손 뻗어서 닫기 쉽게 편하게끔 네.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조작하는 거 너무 편하고 사실 이거 조작 안 해도 핸들에서도 대부분 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뭐 음성 명령이라든지 볼륨 업다운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어서 핸들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로백이 제가 알기로 8초대인가? 네, 8.5초입니다. 네, 8.5초. 네, 실제로 이 토크감이 부족함 없는 정도로 느껴지실 겁니다. 통로 시트가 없어도 딱히 뭐 불편하진 않네. 네,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버킷 시트이다 보니까 네. 통풍을 넣는 게 힘들죠. 그래서 네,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글로박스는 이 정도 쏙 나옵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현재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네. 클릭하면 티맵 기반으로 현재 지금 설정을 오, 해놨습니다. 대단네. 요걸로 내비를 한번 찍고 가보겠습니다. 네. 음성 명령으로도 돼요. 서울대공원 공영 주차장. 오, 굿. 이게 확실히 훨씬 더 보기 편하다. 네. 무선으로 되니까 되게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성 명령으로도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유튜브 뮤직으로 여기서 바로 저스틴 비버의 피치 스트러줘. I got my peaches out in Georgia. Yeah, shit.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사운드 좋은데요? 엄청 깔끔해요. 사운드를 시스템을 적용을 시킬 때 애초에 차량의 설계 단계부터 엔지니어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하도록 배치를 해둔 시스템이에요. 폐 공간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네. 더 입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썬루프도 되게 광활해서 좋아요. 네, 그렇죠. 이게 추가적으로 일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터치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터치를 그렇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스무스하게 제 네, 여자친구 터치- 머리카락 만진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을 떠올리면서 네, 부드럽게 터치. 날씨도 좋고 터치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예요. 오. 저는 상아님과 만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지만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상아님이 아니라 네. 제 여자친구였으면 어땠을까. 보고 있니? 이런 골목길이 또 이 차량의 어떤 쿠셔닝을 그러네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이거 잘 잡는다, 네, 밸런스를. 네, 맞아요. 네, 진짜 스무스하다. 이 범핑과 역범핑을 어. 상당히 감수를 잘해줘요, 이렇게. 진짜로. 네. 좌우 밸런스 되게 잘 잡아요. 그리고 코너를 볼 때 롤링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네. 배터리가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맞아요. 안정감이 있고. 진짜 편안하다. 근데 이건 정말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꺾이는 각도가 그러니까 미쳤다 이거. 주차하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다른 차들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차는 안 되네. 자, 이렇게 오늘 Q4 이트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차를 직접 타보니까 확실히 이 차는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 매력 있는 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보조금 받지 않더라도 절대로 후회 없을 만큼 잘 나온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차를 직접 보시고 시승을 해보셨을 때 만족감이 더할 거고 이 차가 왜 프리미엄 전기차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시장 방문하셔서 저한테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상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